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21년 청약의 모든 것 4편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분양의 1순위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1순위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케이스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국민주택에도 있고 민영주택에도 있습니다. 이에 먼저 국민주택 일반 공급의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주택 또는 공공분양이라고도 저희가 부르죠. 이 국민주택은 1순위 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순위 순차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위 순차제란 무엇이냐? 공급하는 면적에 따라서 저축 총액이 큰 사람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국민주택은 공급하는 면적이 총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먼저 40m 제곱 이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10평대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평형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40m 제곱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당첨자가 됩니다. 반대로 40m 제곱 초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인기 있는 59 타입이나 84 타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40m 제곱 초가 되는 경우는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알고 가셔야 할 변수 하나가 인정 금액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한 달에 10만원을 넣든 1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넣든 한 달에 청약 통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케이스 1. 한 달에 100만원씩 6개월간 저축하면 청약 통장에는 600만원이라는 돈이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 2. 한 달에 10만원씩 1년간 저축한 사람은 12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분양 또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내가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6개월간 저축을 하였지만 인정되는 금액은 한 달에 10만원 그리고 6개월 동안 저축했기 때문에 60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케이스 2는 10만원이라는 금액, 최대 인정 금액을 꽉 채워서 넣었죠. 그리고 나서 1년간 저축했기 때문에 저축 총액과 인정 금액이 동일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저축 금액은 케이스 1이 높지만 공공 분양에 해당할 경우에는 케이스 2가 당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씩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국민주택 또는 공공 분양에 당첨되는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어서 인정되는 총 저축 금액이 얼마여야 공공 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지 커트라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위례 포레샤인 17단지를 가져왔는데요.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각 타입별로 적어도 2,300만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년에서 20년간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2,300만원이라는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는데요. 위례 포레샤인 17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있는 분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천만원은 가지고 계셔야 당첨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민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지는데 40m 제곱 이하는 10평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당첨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뽑고요. 40m 제곱 초과는 최대 인정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원이고요. 참고로 최소 인정 금액은 2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민영주택 일반 공급의 1순위 내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또는 민간 분양은 1순위 내 당첨자를 가점이 높은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고요. 만약에 가점이 낮아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추첨으로 다 같이 뺑뺑이를 돌려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가점과 추첨 비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영주택 가추첨 비율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요 세 가지 케이스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세 가지 케이스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이죠. 8호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 100%, 추첨제 0%, 추첨제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8호 초과 같은 경우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자, 청약과열지역은 일반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와 다르게 8호 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 물량이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8호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는 8호 이하는 가점제 100%, 추첨제 0%인데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이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변동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한 추첨 비율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점 계산은 청약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서 가점이 계산되는데 어쩌죠? 너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일이 수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 청약홈의 계산 툴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 툴을 사용하시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표를 일일이 찾지 않고도 쉽게 가점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점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을까요? 작년 말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가점은 64점이었고요. 최고 가점은 76점. 101 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가점이 65점이었고 최고 가점이 무려 84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리슈빌 강일 같은 경우는 워낙 핫했던 로또 분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이 점수를 표본으로 삼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점수별 당첨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청약 가점이 70점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첨됩니다. 60점에서 70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매우 높은 점수긴 한데 예비 번호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점수대 같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40점에서 60점이 굉장히 애매하죠. 이 점수대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외지역 같은 경우는 당해지역 우선 공급 100%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사 가셔서 청약을 신청하신다면 청약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 청약이 필요하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20점에서 40점 또는 20점 이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의 청약은 매우 희박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점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 분들은 울고 계실 거예요. 나는 특별 공급도 안 되고 일반 공급의 가점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주택 청약을 성공할 수 있냐? 자, 저희는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추첨 물량을 노리시면 됩니다. 일전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민영주택의 추첨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8호 초과의 50%가 있고요. 청약과열 지역은 전 면적의 추첨 물량이 있습니다. 8호 이하는 추첨제 25%, 8호 초과는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50%인데 제가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가점이 되지 않더라도 추첨으로 뺑뺑이로 당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즉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추첨 물량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추첨에 해당하는 물량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이미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당해 우선 공급으로 청약을 도전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당해 지역 100%로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가점이 떨어지더라도 추첨으로도 충분히 당첨될 확률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분양 1순위 당첨 방식을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청약 팁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를 시도한다입니다. 예측이 좀 필요할 텐데 내가 정말 청약에 당첨을 받고 싶다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우선 공급을 노리셔야 됩니다. 청약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라고 하시면 당해 지역 우선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이사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공급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다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균 경쟁률이 10대 1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공급 대비해서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말 그대로 10번 넣으면 한 번은 된다는 거죠. 내가 특별 공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미리 준비하셔서 당첨 확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가점도 낮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급면적 8호 초과를 노리시는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급면적 8호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50%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무려 70%나 됩니다. 이때 분양가가 9억이 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아니라면 8호 초과 그리고 분양가 9억 미만의 청약 물건들을 꼭 놓치시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라며 일단 인기 있는 타입보다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워형 타입을 노리셔서 당첨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층 물건이라고 해서 당첨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일단 분양 받으시고 향후에 고층 물건을 매수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청약을 통하지 않고 고층 매물을 사시는 것보다는 저층이라도 청약으로 시세 차익을 얻으신 후에 향후에 다시 시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이라고 포기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무순위 미계약분 줍줍을 노려보자인데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청약 신청금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내가 손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청약 홈에 무순위, 자녀 세대 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추가적인 기회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첨자 발표일이 중복되는 단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모집 공고가 여러 개가 있다면 딱 한 개만 넣어야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더 인기 있는 분양 물건에 청약을 넣으시고 타입도 경쟁률이 적은 것을 넣는다면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약 팁에 대해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